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강력한 성찰의 원동력이며 우리의 기원과 소속감을 알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행성인 지구는 다른 행성과 비슷한 행성입니다.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독특합니다. 행성들은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그 후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며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서로를 계승한 모든 유기체 중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필요에 맞게 적응하는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일찍부터 이러한 질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해석과 불확실성이 작용하는 지구에 대해 과연 우리가 지구를 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처음에 철학을 통해 그 다음에는 지질학을 통해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암석권에 대한 연구는 지구의 형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양의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탄생 이후 지구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나리오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발견에 따라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구의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푸른 행성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탄생과 어린 시절은 상상할 수 없는 열이 지배하는 전례 없는 지옥인 혼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진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되었을까요? 40억 년 전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와 진화하는 동안 지구의 중심부로 돌아가기 위해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4개의 영상으로 나뉘며 각 영상은 지구의 삶의 4분의 1을 설명합니다. 현재 첫 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동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 바랍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늘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는 정확히 45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형성은 우주가 탄생한 지 90억 년이 넘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구를 우주와 우주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지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이 탄생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차원이 없고 무한히 작은 원시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은 극도의 밀도 상태로 압축됩니다. 온도가 높고 이 불타는 환경에서 모든 물질이 조직됩니다. 빅뱅이 일어난 지 30분 후 우주는 3억 도의 온도와 거의 0에 가까운 밀도에 도달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우주의 방사선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핵은 광자의 바다에 휩싸여 있습니다. 30만 년 이상이 지나면 온도는 3000도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고 재결합이 일어나며 우주는 투명해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갑작스러운 빛 방출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조명이 비춰지는 우주의 역사에서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이 우주 배경의 빛은
그 이후로 우리에게 퍼집니다. 빅뱅으로부터 100만 년 후 우주는 균질해졌습니다. 온도는 영하 173도에 이릅니다. 별은 없고 화석 복사에 의한 빛만이 존재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서로 멀어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수소와 원자로 이루어진 구름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 조밀하고 밀도가 높은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원시은하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성으로 인해 물질이 강하게 응축되는 영역이 생겨나며 별이 탄생합니다. 최초의 은하는 120억 년 전에 은하간 허공에 떠있는 물질의 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별은 모든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 최초의 은하단이 형성됩니다. 새로 형성된 은하들 중 일부는 구름을 이루며 함께 모여 있는데 이를 성단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은하수는 배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은하들의 만남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이 이동하는 중력 인력의 분지인 지역 초은하단 라니케아는 68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수를 포함하여 10만 개의 대형 은하와 100만 개의 외소 은하로 구성된 거대한 우주 대륙과 비슷합니다. 로컬 그룹은 우리 은하가 위치한 은하들의 집합체입니다.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계의 별인 태양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지역 초은하단에는 10,000개 이상의 천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약 30개의 은하로 구성된 로컬 그룹이 있으며 그중 은하수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암흑 물질 후광으로 인해 별과 가스로 구성된 얇은 원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우 차갑고 세제곱센티미터당 수백억 개의 원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 성간구름 중 하나는 은하수 중심에서 27,000 광년 떨어진 곳에 떠 있습니다.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신성에서 나온 헬륨과 기타 무거운 원소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운의 파편은 중력의 영향으로 갑자기 스스로 붕괴합니다. 원자는 가속하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아지는 중심을 향해 이동합니다. 구름은 구형을 띠게 되고 가스는 가열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프로토스타의 형태입니다. 영하 270도에 이르는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가스 구름은 중심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축합니다. 이때 수소 핵의 융합이 시작됩니다. 강한 상호작용이 전기적 반발력을 압도하고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초당 최대 400만 톤의 수소가 핵 융합을 통해 연소되며 1500만 도의 용광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반드시 방출되어야 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광자가 이 작업을 수행하며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50만 년이 걸립니다. 불타는 핵에서 출발한 광자는 200만 도의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복사 구역을 통과한 다음 뜨거운 물질이 더 차가운 바깥쪽으로 소멸하는 대류 구역을 통과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물질은 냉각되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최종 수축 전에 미래의 태양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원반은 작은 몸체로 조각납니다. 이 중 일부는 더 큰 구조로 뭉쳐 행성을 형성합니다. 가스 원반은 중력 감소로 인해 바깥쪽으로 얇아지고 어린 태양 주위를 소용돌이 치는 먼지에 의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입자의 움직임은 적외선 복사 범위에서 솟아내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태양풍은 기체와 휘발성 화합물을 더 차가운 외부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서리선은 얼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내부 세계와 얼음이 살아남은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로 형성됩니다. 이 선 밖에서 배아는 다소 거대하며 가스를 끌어당기고 수소와 헬륨으로 자신을 코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이 외피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100배에 도달하면 스스로 붕괴되어 가스 거대 행성을 낳습니다. 이것이 목성과 토성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행성 외피가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핵을 남기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얼음선의 반대편에서는 환경의 가스가 점차 고갈됩니다. 행성 배아들은 진화하면서 때때로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이때 궤도가 가까운 지름 수백 킬로미터의 배아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불균형적인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오직 4개의 천체만이 살아남아 텔루르 행성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텔루르 행성은 가스 거성보다 더 느리게 형성되는데 이는 더 작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텔루르 행성은 모든 멘틀과 핵을 가지고 있지만 각 행성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그 다음이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순간 지구의 탄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구의 역사는 45억 7천만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형성 중인 어린 태양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먼지 알갱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너무 빨라서 태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상태의 작은 물질 덩어리로 흩어져 있는 중앙이 더 얇은 원반 형태로 퍼져 있습니다. 가구 뒤에 쌓인 먼지처럼 물질 알갱이들이 모여서 서로 엉켜 붙어 있습니다. 입자의 지름이 최소 800m에 달하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수 킬로미터의 물체 형태를 취합니다. 이 젊고 거대한 행성은 영향력 영역에 있는 모든 물질을 흡수하며 이것이 행성 배아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 지구를 포함한 일부 행성을 낳을 때까지 합쳐집니다. 지구의 생성 메커니즘은 먼지 원반에서 점점 더 큰 천체들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력 폭주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지 알갱이가 성운의 대측면에 가까워집니다. 이들은 저속으로 충돌하여 응집합니다. 직경 1에서 10km의 몸체가 점차적으로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물체를 향한 물질의 인력이 가장 작은 물체를 향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중력 폭주입니다. 직경 수십 킬로미터의 물체는 직경 수백 킬로미터의 거대한 행성 시멀에 도달할 때까지 진화합니다. 이 처음 두 단계는 300만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먹이 영역의 물질 질량이 축적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편심 궤도를 가진 작은 행성 크기의 천체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처음 두 단계보다 길게 됩니다. 이때 내부 원반에는 화성 크기의 수십 개의 행성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 충돌하여 점차적으로 행성을 만들 때까지 서로 충돌합니다.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천체들은 어떻게 행성을 형성할까요? 규산염 멘틀과 금속 코어의 분리는 천체가 부착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천체는 이 융합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열을 상류에 축적합니다.
이것은 수명이 짧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에서 가능합니다. 먼지는 성간구름의 거대한 질량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행성이 형성됩니다. 우주 물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초기 화학 원소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성간 먼지 구름은 빛의 투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그들은 빛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빛의 스펙트럼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주로 규산염, 탄소질 분자, 탄소질 물질 조각 등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먼지 입자는 각 다공성 응집체 자체에 마이크로미터 또는 나노미터 크기의 하위 입자를 포함하는 원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노 다이아몬드, 탄화규소 또는 커럼덤과 같이 태양 이전의 기원입니다. 우주 먼지의 나머지 성분은 성간구름 특유의 화학 반응에서 비롯되거나 원시 태양과 내부 디스크 사이의 반응에 의해 촉발됩니다. 콘드룰이 있는 콘드리트 운석은 태양 성운에서 가장 풍부하고 원시적인 물질입니다. 콘드라이트에 있는 지구와 다른 지상 행성이 형성된 원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드라이트의 복합 물질은 미세한 미네랄과 탄소성 분자를 포함하는 수미크론의 입자로 형성됩니다. 이 바인더는 칼슘과 알루미늄이 풍부한 광물 내포물과 연고를 함께 묶어줍니다. 가장 연약한 화합물을 변화시키지 않을 만큼 온도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반 영역의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추진되는 콘드룰은 여행하는 동안 왕관 형태의 점토 입자로 된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물질의 광물 성분에는 감람석과 피록센 외에도 수화된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토는 본질적으로 마그네시아 또는 철분이며 알루미늄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점토 외에도 탄소질 콘드라이트에는 아미노산이나 당분과 같은 매우 복잡한 유기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5억 7천만 년 전 텔루르 행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탄소질 콘드라이트는 태양 성운에서 형성된 가장 원시적인 원소입니다. 이 초기 원자 비율에서 행성계와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외부 코로나의 구성과 콘드라이트의 구성의 대응은 거의 완벽합니다. 형성 이후 지구의 변형 과정은 저수지에서 다른 요소로 일부 요소를 이동하여 주식을 재구성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건조한 부분에서 형성되었으며 태양계가 얼음체를 포함하거나 광물학적으로 물로 구성된 얼음 한 개는 화성 궤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물의 존재는 놀랍습니다. 물의 일부는 운석 충돌에 의해 가져온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질량의 최대 20%까지 물이 풍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는 유명한 콘드라이트에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물은 탄소질 콘드라이트와 해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원천이 혼합된 결과물입니다. 태양계가 탄생한 후 처음 수억 년 동안은 텔루르 행성의 내부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화된 마그마 바다가 존재하는 동안 행성 지구뿐만 아니라 달의 중심을 향한 원소의 중력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축적은 조금씩 코어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분화는 3천만 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며 이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진 금속과 규산염 액체를 분리하는
열역학적 평형에서 시작됩니다. 밀도가 높은 상은 지속적으로 교반 효과를 받아 직경 약 1cm의 미세한 물방울로 응집되어 마그마에 흩어집니다. 그런 다음 무게에 의해 행성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다가 고체 멘틀과의 전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때 원소들의 구성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황, 실리콘 또는 산소와 같이 철보다 가벼운 일부 원소가 통합됩니다. 그러나 1500km 깊이에서는 압력이 45GPa 이상으로 엄청나게 되며 특히 용융 상태의 규산염을 유지하기 위해 3500도의 온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이의 깊이는 시작 용융 곡선과 지열 9배 사이의 교차점에 의해 결정됩니다. 철은 다양한 크기의 풀을 형성하여 축적됩니다. 질량이 특정 값을 초과하자마자 밀도 대비는 디아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방울의 형태로 고형물을 통과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합체는 점차적으로 행성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될 때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되면 압력이 더 중요한 곳, 즉 중앙에 고체 씨앗이 형성됩니다. 금속 액체에서의 회전은 다이나모 효과에 의해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측성 원소가 코어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분 사이의 분할 계수는 압력, 온도, 삼소 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속과 규산염 사이에 작용하는 화학적 평형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편차가 발생합니다. 철의 3분의 1만이 코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이 다른 측성 원소와 함께 멘틀에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핵이 형성되는 데는 거의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지구의 핵이 완성되는 시기는 달이 탄생할 때 받은 거대한 충격과 일치합니다. 완성된 달의 핵은 액체 상태의 철을 저장하고 있지만 고체 상태의 씨앗은 없습니다. 그 모양은 완벽한 구가 아니며 그 중심과 행성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과 니켈은 중심을 향해 이동할 때 다른 원소, 주로 산소와 실리콘과 같은 가벼운 원소를 동반하며 전체 핵 질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극도로 높은 온도 때문에 고체 씨앗의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내부 동력이 없으면 지구에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시 형태의 지구는 녹은 용암 덩어리입니다. 지구는 천체와 운석에 계속 부딪히며 충돌할 때마다 암석이 녹아내립니다.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지구의 표면 온도는 최대 4700도에 이릅니다. 1억 년이 지난 후 지구 표면은 현무암과 코마티타이트의 얼어붙은 암석으로 덮여 있으며 이 암석은 심해의 분출에 따라 갈라지고 표류합니다. 지구의 멘틀은 단단하며 감람석과 페로브스카이트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는 이러한 물질을 계속 저어주는 대류세포를 자극합니다. 점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단단한 구조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변형됩니다. 1억 6천만 년이 지난 후 일반화된 마그마 바다는 완전히 결정화됩니다. 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후 젊은 지구는 운석 충돌이 상당히 감소하는 평온한 시기를 거칩니다. 질량이 90%가 축적되면 지구가 현재 크기에 도달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거대 충돌, 태아 행성과의 충돌입니다. 젊은 지구는 진화를 계속합니다. 지구의 질량 증가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중력 폭주 기간 이후 현재 질량의 90%에 도달했습니다. 지구는 냉각되어 표면 온도가 1100도에 도달했습니다. 태양계는 계속해서 소행성으로부터 격렬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구역은 깨끗해졌지만
지구는 이웃 궤도를 지나는 천체의 동반자이자 태아라는 달콤한 이름을 가진 화성 크기의 또 다른 원시 행성과 큰 충돌을 겪게 될 것입니다. 테이아가 지구에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상당한 양의 물질이 지구에서 멀리 방출됩니다. 테이아는 외층과 멘틀의 일부뿐만 아니라 완전히 탈구됩니다. 핵의 철의 상당 부분이 지구로 옮겨집니다. 지구 주변에 파편 고리가 형성된 후 약 10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축적되어 위성인 달을 형성합니다. 충돌에 수반되는 에너지가 상당하여 수십억 톤의 물질이 녹아 기화됩니다.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00도의 온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구의 외층은 녹게 되어 최소 1000km 깊이의 마그마 바다로 변합니다. 규산염의 융합은 실리콘이 부족한 마그마를 생성합니다. 밀도가 더 높은 잔류 규산염 고체가 하부 멘틀을 구성합니다. 밀도가 더 높은 철과 니켈의 합금은 중심부로 이동하여 백금, 금, 이리듐, 텅스텐과 같이 철과 강한 친화력을 가진 원소를 운반합니다. 지구는 용암 제국과 비슷합니다. 현재 지구는 직경 약 3,400km의 액체 핵, 두께 1,900km의 하부 멘틀, 두께 1,000km의 상부 멘틀인 마그마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 멘틀의 융합으로 거의 모든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구에는 물도 지각도 없습니다. 태양계는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기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산소가 물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수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물질을 응집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달의 일부도 녹이고 녹은 규산염으로 구성된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달 마그마 바다를 만들기에 충분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방사성 원소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마그마는 액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단지 부착된 시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새로 형성된 달은 상대적으로 작은 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아의 핵이 대부분 지구의 핵과 합쳐졌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달은 이 충격의 상처를 간직할 것입니다. 지구는 화산 활동과 침식에 의해 재형성될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계절이 생깁니다. 지구의 축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행성이 자전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습니다. 태아이아와 지구와 충돌하는 동안이 경사축은 태양 주위의 지구 궤도 평면인 황도에서 파생됩니다. 경사축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지만 1년 중 일부 기간에는 북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태양은 여름철에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 반구를 더 많이 가열합니다. 겨울에는 반대쪽 반구를 덜 가열합니다. 봄과 가을의 태양은 양쪽 반구에 비슷한 양의 열을 공급합니다. 지구-달 커플은 상당한 크기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 조석 현상을 일으킵니다. 달은 주어진 시간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을 마주보고 있는 지구 표면의 지점과 같은 시간의 반대편에 있는 표면의 지점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지구는 달을 향해 지구를 늘리고 극을 향해 지구를 압축하는 차동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의 가장 분명한 영향은 지구에서 가장 덜 단단한 부분인 바다에 나타납니다. 액체 상태인 바다는 지역 중력의 영향에 쉽게 반응하여 조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두 돌출부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특정 지점은 하루에 2번의 만조와 2번의 간조를 겪게 됩니다. 태양도 조수 현상에 관여합니다.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력을 생성하는 데 참여합니다. 조수의 실제 진폭을 결정하는 것은 달과 태양에서 오는 조력의 합입니다. 조력은 지구의 단단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영향을 받아 달의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달과 지구의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면 팽창은 지속적으로 달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성의 자전은 지구의 자전보다 훨씬 느립니다. 지구의 돌출부는 단단하고 행성 자체의 자전으로 인해 달보다 빠르게 중력을 받아 달의 움직임보다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돌출부에 대한 달의 중력 인력이 달을 뒤로 향하게 하여 지구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수백만 년과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중력 게임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달의 공전 모멘트를 증가시켜 달과 지구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공전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가 증가하고 달의 자전 주기가 감소하면 두 물체는 동기 자전 상황을 향해 수렴합니다. 이 순간부터 달은 항상 지구의 같은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구 표면은 처음 수백만 년 동안 마그마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대륙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형성된 바다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때때로 증발합니다. 이때 태양은 약하게 빛납니다. 지구는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일부 물질을 녹이게 됩니다. 표면과 600에서 1000km 깊이를 덮고 있는 마그마의 바다는 2000도에 달하며 수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규산염, 질소를 거부합니다. 지구는 엄청난 가스 제거를 겪습니다. 대기가 두꺼워집니다. 숨이 막히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압력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로 방출되는 열은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냉각되고 방사능의 영향으로 핵이 가열됩니다. 대류 운동이 일어나고 멘트를 구성하는 물질이 능선 수준에서 표면을 향해 매년 몇 센티미터씩 상승한 다음 서위대 수준에서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은 화산 폭발의 형태로 굳어진 표면에서 배출됩니다. 점성이 있는 마그마 위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지각 조각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화산은 차례로 가스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마그마의 물이 용해되어 지각이 더 이상 떠다니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때 용암은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하고 칼슘과 알루미늄이 부족한 극과 극 사이에서 연속적인 계열을 형성하는 코마티이트 현무암과 코마티이트로 구성됩니다. 코마티이트는 기본적으로 감람석과 황칠석으로 구성된 암석인 멘틀의 융합에서 나오는 일종의 석유 화석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화산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용암은 점도가 매우 낮고 물처럼 흐릅니다. 대기와의 경계에서 이 용암은 열 충격을 받아 생선뼈와 비슷한 감람석의 골격 결정이 형성되고 서로 얽히게 됩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광물의 결정화는 1000km에서 발생하며 규산 마그네슘은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를 취합니다. 표면에서 마그마의 난기류와 멈추지 않는 유성 충돌에 의해 얼어붙고 조각난 암석의 불규칙한 얼음팩은 파편 후 파편을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그마가 냉각되는 동안 마그마 바다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은 밀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밀도의 차이는 그 자체로 수분 함량과 깊이에 따른 압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각 파편은 마그마 밀도 전이 한계인 250km까지 아래로 급강하합니다. 이곳은 심해에서 떠오르는 감람석이 쌓이고 마그마 바다의 두 공간을 분리하는 단단한 암석인 두나이트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열이 제거되면서
두 개의 공간으로 줄어들고 투나이트의 영역은 위아래로 확장됩니다. 지구에 격렬한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상부는 강하게 파괴되고 현무암 암석의 이동성 빙원이 표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불과 25,000km 떨어져 있으며 거대한 조류를 유발합니다. 마그마 덩어리는 견딜 수 없는 열을 발산하지만 표면의 일부 지역에서는 차갑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다소 약하며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로 채워진 대기의 강력한 온실 효과로 보상됩니다. 용암의 응고를 일으키는 에너지 결핍이 발생합니다. 부분적으로 뱀 모양을 한 현무암과 코마티이트 무리가 떠다니며 마그마성 바다의 상부에 옮겨집니다. 표면과 심해 사이에 강한 열 구배가 형성되고 매우 활동적인 대류 세포가 많이 형성됩니다. 마그마 바다 위에 형성되는 원시 지각은 원소들이 표류하는 아이스팩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당시 용암의 구성과 물과의 반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뜨거운 지구는 여러 대류 세포를 유지합니다. 그 상승하는 가지들은 판을 제한하고 많은 용암을 생성하는 중해양의 찬 물결에 필적하는 화산사슬의 방식으로 표면에 나타납니다. 거대한 누적끼리 덕분에 내부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 해양은 기화시키는 충격을 받은 후에도 다시 형성되고 재형성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기와의 경계면에서 액체 물이 존재합니다. 수성 변화의 반응은 표면에서 마그네시아 점토를 형성하고 깊이에서는 감람석과 유문석이 뱀 모양으로 변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그마성 해양에서 재활용되는 이 광물들은 상부 멘틀 형성하는 물 분자를 도입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물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귀산염의 녹는 점을 낮추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암석과 대기 사이에 설정된 실제 물 순환입니다. 지구의 열이 더 많이 배출될수록 더 많은 암석 빙상이 형성됩니다. 이 섬들은 물로 둘러싸인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영구적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원시판이 충돌합니다. 그 파편은 밑에 녹은 물질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혼합되어 밀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형태의 마그마를 탄생시킵니다. 화산은 실리카가 더 풍부한 용암을 공급받고 거부합니다. 대기와의 경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석, 운모, 석영으로 구성된 거대한 암석인 플루톤이 결정화되어 형성됩니다. 후자는 지르콘이라는 결정에 의해 역사가 뒷받침되는 특정 암석군을 구성합니다. 지각의 광물인 지르콘은 화학적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방사성 연대 측정에 사용됩니다. 지르콘은 화성암과 변성암의 모함에서 결정이나 알게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판 구조로는 물질의 재활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매우 적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암석이 깊숙이 묻히면 열을 받아 녹거나 재결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암석은 실제 대륙의 시작입니다. 밀도가 그 아래의 마그마보다 낮기 때문에 표면에 떠 있습니다. 플루톤에 부착되어 미래 대륙의 윤곽인 크레이톤을 형성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구조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많이 식었습니다. 섭입되어 있는 해양 지각의 온도는 킬로미터당 15에서 20도 정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겪는 변성 반응은 사문석과 같은 수산기 라디칼을 함유한 광물을 파괴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생성합니다.
100km가 넘는 깊이에서 마지막 수산화된 종들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무수 미네랄로 구성된 암석이 형성됩니다. 방출된 물은 상부 멘틀에 도달하여 페리도타이트의 녹는 점을 낮춥니다. 페리도타이트는 10에서 15%를 넘지 않는 비율로 녹습니다. 당시 지열 9배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깊이에 따른 급격한 온도 상승은 50km 깊이에서 해양판의 탈수와 용융으로 이어집니다. 지열 9배가 감소합니다. 해양판이 점점 더 깊은 곳에서 녹으면서 멘틀과 점점 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지구는 현재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충돌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엄청난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녹습니다. 밀도가 높은 철은 중심을 향해 흐르고 니켈과 결합합니다. 수억 년이 지난 후 액체와 거품이 나는 핵이 된 이 핵은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냉각은 모든 핵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층과 중심 사이의 온도 차이는 태양과 같은 거대한 자기장에 정착하는 유체의 대류 운동을 일으킵니다. 용철은 전도성 원소입니다.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전류를 생성하여 원시 자기장에 추가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자기장은 이제 태양 플레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방패처럼 대기를 보호하고 이후에는 종종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상 위험으로부터 최초의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원시 지구의 충돌체는 태이아, 행성체 또는 운석 등 암석, 금속, 기체뿐만 아니라 대량의 물,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더 가벼운 원소로 전달되어 지구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충돌은 지구에서 휘발성 원소를 방출합니다. 태양풍은 파괴적이고 불타는 바람입니다. 태양풍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고 대기의 모든 흔적을 태양계 깊숙한 곳까지 날려버립니다. 이 지옥 같은 바람은 700도가 넘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태양풍은 행성 간 매체의 빛 원소를 소멸시킵니다. 당시에는 태양이 오늘날보다 3배나 빨리 켜지고 활동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합니다. 젊은 별이 중수소를 태워 헬륨3을 형성하는 동안 온도가 상승하고 주로 수소로 구성된 이온화된 가스의 거대한 퍼프를 배출합니다. 수소와 중수소가 주로 태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지구는 가벼운 원소가 거의 없습니다. 태양풍이 진정되자마자 지구는 새로운 대기의 구성을 시작합니다. 원시 지구를 형성하는 먼지와 자갈은 물과 규산염처럼 기화할 수 있는 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방출하기 위해 폭력적인 현상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여 오존층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우주로 빠져나가는 수소 원자로 광헬이 됩니다. 원시 대기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많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탄, 이산화황, 암모니아, 염산도 존재하는데 이는 오늘날 금성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화산, 유성, 해성 기원의 메탄으로 인해 대기가 분홍색으로 착색됩니다. 이 행성은 진짜 압력솥처럼 생겼습니다. 물은 약 200도로 매우 뜨겁고 염분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원시 대기의 압력은 밀도가 높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으며 현재 압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구 표면에 형성된 지각은 외부와의 열 교환을 막고 혹독한 냉각을 일으킵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응축되고 실제 홍수가 지구 표면 전체에 떨어집니다. 여전히 매우 뜨겁고
여전히 소행성에 의해 폭격을 받은 후자는 연간 4에서 7mm의 강수량, 즉 현재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보다 10배 더 많은 강수량을 받습니다. 불과 1000년 만에 바다의 전체가 형성됩니다. 이 바다는 오랫동안 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직경 5km 이상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자마자 그때까지 모든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폭격이 진정되고 대기가 식고 바다가 개혁됩니다. 다음 충돌까지 소행성과 해성은 지구에 물이 도착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물은 물이 풍부하고 부분적으로 대기에 합류합니다. 지구는 거대한 현무암 고원과 원시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스 거대 행성들은 한창 이동 중입니다. 중력 공명 효과로 인해 목성의 소행성 대와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있는 카이퍼 벨트의 근방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해성과 유성 충돌이 2배로 증가합니다. 달, 화성, 수성, 지구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들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 중 일부는 프랑스 크기보다 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다의 일부를 증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의 외관이 바뀌고 더 이상 미미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던 화학 원소가 다시 유입됩니다. 표면은 마치 새로운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바다 그리고 대기의 물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무기 그리고 유기 변형의 가능성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생명 발전에 열리게 되는 문입니다. 큰 폭격은 작은 물체의 폭격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충격은 더 이상 지구의 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물을 공급합니다. 바다가 부풀어 오릅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원시 바다에 용해되어 매우 산성화됩니다. 규산염 미네랄이 분해됩니다. 아직 산화되지 않은 철은 용해성 형태로 바다로 방출되어 녹색 갈색을 띠게 됩니다. 풍경은 마치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다소 차분해집니다. 분홍빛이 도는 하늘은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푸른 행성은 아직 그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지구 맨틀에 솟아오르는 화산가스는 무엇보다도 염소를 발생시킵니다. 운석, 특히 콘드라이트에는 용융된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벡터를 통해 지구는 소금으로 위조됩니다. 더 가벼운 원소들은 지표면에서 발견되어 침식된 후 물과 바람에 의해 바다로 이동합니다. 바다는 마침내 최종 부피에 도달합니다. 지구는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면에서 냉각되고 얼어붙은 무거운 지각이 자체 무게로 부서지기 시작하고 지구의 장에 열로 녹기 시작하는 무거운 지각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 처음 나타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행성은 표면에 물이 안정되는 즉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명체가 물뿐만 아니라 탄소 화학에 기반한다고 가정합니다. 탄소 원자는 결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더 길고 정교한 분자를 형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원자 중 하나입니다. 유기 분자는 온도가 높으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온도가 15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생명체는 완전히 박테리아입니다. 최초의 유기 분자는 물의 증발, 물 분자와 대기 중에 포함된 가스의 반응, 비의 응결, 그리고 강수와 같은 물리화학적 현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프리바이오틱스 스프는 물의 유치를 통해 바다로 운반됩니다. 이 수프는 물 표면에 일종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해류에 의해 흔들리면서 주변 환경에서 분리된 다른 분자를 둘러싸는 물방울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아세르 베이트입니다. 이때 박테리아는 수중 환경에 존재하는 유기 분자의 화학적 변형을 먹이로 삼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이가 부족해져 서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포식행위는 가장 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연 선택과 특성 개선의 근본적인 단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코아세르 베이트는 폐쇄된 시스템과 같으며 그 구성은 주변 솔루션과 구별됩니다. 단백질, 효소, 그리고 RNA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 세포의 특징이 부족합니다. 생명의 출현은 매우 단순화된 방식으로 순전히 화학적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활동의 첫 징후로 인한 일련의 복잡한 생지화학적 반응을 포함하는 2단계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살아있는 세계에 속하며 유기 제품의 에멀전에 포함하는 지질막으로 구분된 일종의 캡슐인 원생 생물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코아세르 베이트가 더 풍부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원시세포의 전제이며 자유롭지 않고 미네랄 지원에 매우 의존합니다. 그런 다음 효소와 리보솜에 의한 촉매작용이 미네랄 표면을 제체합니다. 환경이 제공하는 무기물을 섭취하는 진정한 자가 영양 대사가 나타납니다. 원생 생물은 질량이 증가하고 분열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박테리아의 구조와 비슷해집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출현한 마지막 보편적 공통조상인 루카가 있는 곳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지만 자연 선택에 의한 오랜 진화의 결과로 이미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루카는 알카리성 열수 통기구의 미세 기공에 갇혀 미네랄 지원에 매우 의존하는 비자유세포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기반한 신진대사를 나타내며 번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기물을 먹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뉴클레오타이드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시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지질과 단백질 성분을 합성할 수 있게 되자마자 루카는 원핵 생물로 진화하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박테리아의 세계는 지구 전체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립니다. 그들 중 일부는 종속 영양생물이 되어 메탄과 산소를 방출합니다. 대륙 중심부 안팎에는 침식 산물인 녹색 화산암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 중 코마티이트는 지구 멘틀의 20% 이상이 광범위하게 용융되어 생성된 신부 마그마에 나옵니다. 이것은 멘틀의 많은 부분을 녹이기 위해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산맥은 즉시 침식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산현상입니다. 지각의 지각운동은 점차 바알바라라는 초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초대륙은 여러 대륙을 포함하는 대륙 덩어리입니다. 판구조론의 영향을 받아 분열과 조립작용을 통해 주기적으로 형성됩니다. 초대륙은 지구 내부로부터의 열 흐름을 차단하여 성층권의 열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화산 형성으로 암석권의 지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승하는 마그마와 초대륙의 일부 파편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 퍼집니다. 초대륙의 재형성은 파편이 지구 표면으로 표류한 후에 만날 때 발생합니다. 바알바라 초대륙은 두 개의 크레톤이 수축하여 형성됩니다. 카바알과 필바라. 이 분화구는
초기 지구의 첫 번째 산입니다. 거대한 화산 활동으로 탄생한 이 거대한 봉우리는 지진을 무시하고 200에서 300km 깊이에 이릅니다. 캅발 분화구는 현재 남아프리카의 림포포주에 있는 120만 킬로제곱미터의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그 형성과 안정화는 대륙 지각을 두껍게 하고 안정화시킨 화강암 현무암의 존재 때문입니다. 반면 필바라 크레톤은 현재 서호주의 필바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크레톤은 유일하게 보존된 두 개의 대륙 지각입니다. 물속에서 군집을 이루어 사는 단세포 생물로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먹이사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단세포이며 핵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차별화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주변부에서는 광합성과 호흡 그리고 질소 고정 기능을 보장하는 크로모플라스마입니다. 세포 중앙의 중심에는 중심질 플라즈마가 DNA를 포함합니다. 대부분 사상질이며 끈적끈적합니다. 광합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음식을 합성하고 산소를 포함한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광합성은 빛을 이용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널리 퍼진 화학 에너지 생산 방법이며 생명체가 스스로 먹이를 얻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소 유기색소 덕분에 수행됩니다. 광합성은 산소와 무산소의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후자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소가 없거나 부족하고 용해된 환원된 황을 포함하는 수성 매질에 살고 있는 황, 보라색 박테리아 또는 헬리오박테리아의 녹색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박테리아에만 관련됩니다. 이 박테리아의 활성색소는 박테리오 클로로필입니다. 반면에 산소 광합성은 남조류와 조류 그리고 육상식물과 같은 진핵생물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다른 유기체에 동화되지 않고 먹이를 먹는 유기체입니다. 이들의 활성색소는 엽록소입니다. 광합성은 산화 환원이라는 화학 방정식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태양 복사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색소는 빛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이 색소의 핵심은 마그네슘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화학 구조입니다. 엽록소 색소는 가급적 적색 태양광을 흡수하여 녹색을 띠는 반면 박테리오 클로로필 색소는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선호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탄소를 가두어 암석에 퇴적물로 통합하는 사상성 박테리아 젤라틴에 의해 형성된 반은 생물, 반은 암석 구조물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서식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형성합니다. 박테리아의 첫 번째 군집은 돌카펫 아래에 질식되어 있으므로 스트로마라는 그리스어로 카펫을 의미하고 리토스는 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다른 박테리아의 군집이 암석을 형성할 때까지 이 광물 시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평균적으로 1년에 0.4mm 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생성 속도가 느립니다. 수심과 물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지배하는 어둠을 거의 소멸시키지 않는 창백하고 거의 꺼진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하늘에는 정체된 검은 화산재 구름이 퍼지고 유황 냄새가 대기를 가득 채웁니다. 현무암 용암 분출물이 수백 미터 높이로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균열은 끓는 용암에서 흰색, 파란색 증기 기둥을 방출합니다. 이 용암에는 감람석의 비율이 높고 칼슘, 알루미늄 비율이 높으며 마그네슘이 최대 30%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방출되는 태양 복사의 강도는 오늘날보다 20에서 30% 낮습니다.
이에 비해 지구 대기의 구성이 오늘날과 같았다면 지구는 불과 수백 년 만에 완전히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차가운 태양의 역설은 몇 가지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열이 적더라도 생명체는 훨씬 덜 발달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산소를 많이 방출하지 않았거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탄산염으로 침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식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규산염 암석의 CO2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10배에서 100배 더 풍부해집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을 때 CO2로 산화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지속됩니다. 메탄은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 덕분에 지구는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속 최초의 생명체는 태양 복사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전환합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노폐물인 산소가 방출됩니다. 후자는 당시의 생명체에게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일부 엄격한 혐기성 유기체는 산소를 치명적인 독으로 간주합니다. 산소는 그 자체로 독성 원소가 아니라 다른 특정 생물학적 물질과 접촉하여 형성되는 유도체, 예를 들어 슈퍼옥사이드 이온 또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유도체에 의해 독성이 발생합니다. 호기성 유기체는 이러한 유도체를 무해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는 산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했습니다. 산소는 해양의 생물체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즉시 축적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철분과 반응하여 산화철로 침전되어 수증 환경으로 제한됩니다. 10억 년이 지나면 바다의 철은 완전히 산화되고 산소가 서서히 대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유기체나 산소가 나타나면 굴복합니다. 어떤 생물은 산소가 없는 틈새를 찾아 피난처를 찾아 탈출하고 어떤 생물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여 호기성 생물로 진화합니다. 유산소로서의 진화는 처음에는 산소에 의해 생성되는 독을 중화시키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세포막은 적응하고 산소의 소비를 어셈블리 ATP에 결합하는 첫 번째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유기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산소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기성 박테리아가 나타납니다. 초대륙 바알바라에 이어 화산 기원의 여러 섬호가 연속적으로 충돌한 후 고대륙 우르가 등장합니다. 대륙 지각이 충분히 발달하여 상부 멘틀의 화학 성분을 크게 수정합니다. 마그마 분화는 점점 더 많은 화강암 마그마가 제거됨에 따라 상부 멘틀을 고갈시킵니다. 지구가 더 냉각되어 멘틀 점도가 증가합니다. 서윗각이 증가하고 판이 여전히 녹고 있다면 그 결과 마그마는 멘틀이 녹는 마그마와 쉽게 혼합됩니다. 새로운 대륙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장의 온도가 냉각됩니다. 현무암은 계속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탈수되어 녹는 것을 방지합니다. 표면으로 올라온 물은 멘틀의 일부를 적시고 녹기 시작하여 완전히 다른 구성의 새로운 대륙 지각 조각을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들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여 결국 새로운 초대륙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구가 형성된 이후 1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는 그 구성과 외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옥처럼 보였던 시기가 지나고 평온이 돌아오고 신중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새로운 격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조건의 변화에 진화하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30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